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플러 뉴스 앵커 제임슨입니다. 카플러 뉴스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텍사스 달라스 한인 미용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인종 증오 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슈 의원이 오늘 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릭 루소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이 많습니다. 한인회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월 7일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편투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러구나 느게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택 2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가 나토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카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달라스 텍사스 한인 미용실에서 인증 증오 범죄로 보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한인 여성 업주와 직원, 고객 등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다리에 총을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역 한인 미용실에서 인종증오 범죄로 의심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일 달라스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달라스 아시아무역지구내 2200블럭 로얄레인의 헤어월드 살롱에서 한 괴한이 침입해 한인 여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괴한이 총기 난사로 당시 미용실에 있던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괴한은 당시 미용실로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30대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괴한은 사건 직후 소총을 든 채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젓갈색 벤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괴한이 총기 난사로 부상을 당한 한인 여성들은 이 미용실의 업주와 직원 그리고 고객 등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미첼 경찰국장은 피해 여성 3명은 모두 다리에 총을 맞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총격 용의자는 마른 체격에 곱슬곱슬한 중간 길이의 머리카락을 가진 5피트 7인치에서 5피트 10인치의 신장의 흑인 남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종증오 범죄 가능성이 커 현재 FBI가 달라스 경찰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시아무역지구는 달라스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곳으로 소매, 보험, 법률에 이르기까지 한인 업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달라스 한인 사회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전직 경찰로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시 의원이 오늘 시장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KTLA는 부스카이노 시 의원이 이날 시장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릭 루소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후보와 릭 루소 후보는 그간 경찰력 증원과 치안 강화 공약을 강조하면서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였습니다. 6월 7일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후보였던 부스카이노 후보의 사퇴와 크루소 후보 지지 선언으로 LA 시장 선거 판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크루소 후보는 저는 LA시와 시민들의 부스카이노 시 의원이 깊은 헌신을 존경한다며 그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노숙자 및 범죄 예방 그리고 치안 강화 등 사법 문제에 대한 그의 조언을 기대한다고 부스카이노 후보의 지지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LA 경찰 노조는 지난 2월 경찰 출신 부스카이노 후보 대신 릭 루소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스카이너 시 의원은 이번 시장 선거에 일단 출마했기 때문에 시 의원 3선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있어 전기나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인회가 주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급등하면서 유틸리티비를 내지 못해 전기나 가스가 끊기는 저소득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운영 중인 저소득 가정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립이 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정에 주정부가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 기금 지원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1인 가구 기준 월 수입이 $2,564 73센트, 2인 기준 $3,353 87센트 미만이 저소득 가정입니다. 화면에 소득 기준표가 보이실 겁니다. 에너지 비용을 내지 못해 전기나 가스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은 저소득 가정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립 유틸리티 지원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구조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른 기금을 통해 유틸리티 서비스가 끊기는 위험이 있는 가정에 밀린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을 필요한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국 CSD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 번호를 입력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색하거나 무료 상담 전화 866-675-6623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LA 한인회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한인회로 방문하시면 이 프로그램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플러 뉴스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6월 7일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가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스티브 강 기자가 오늘 POP코 도서관에 설치된 투표함에 직접 나가 우편 투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스티브 강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플라TV의 스티브 강입니다. 저는 오늘 LA 한인타운 POP코 도서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함 옆에 서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중요합니다. 6월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메일박스에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권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23일 월요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 이제 메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우편투표 용지를 벌써 받으신 분들은 6월 7일까지 투표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용지를 다 필아웃 하시고 바로 이 박스에 드롭오프 하시면 투표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6월 7일 다가오는 중요한 날짜들과 그리고 우편투표 용지에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유권자 등록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날짜가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예비선거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이고요. 그리고 벌써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우편투표 용지가 벌써 메일박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권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23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또는 페이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요 6월 7일이기 때문에 이런 우편 투표 용지를 필아웃 하시고 이런 박스에다가 드롭오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일반 메일 박스도 드롭오프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나는 현장 투표가 좋다 라고 하면 6월 7일이기 때문에 6월 7일부터 열흘 전부터 보트 센터라는 사전 투표 센터들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있는 POP코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제 전장 투표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르구나 네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여 채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 부촌 르구나 니구알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주택 20여채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거리를 따라 연쇄적으로 고급 주택들이 불에 타 이 거리를 초토화됐다시피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4분쯤 Laguna Niguel Pacific Island Drive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만인 오후 6시 15분쯤 200에이커까지 번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불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번졌고 알리소 서밋 트레일 인근 주택 20채 이상이 전소 또는 부분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직후 소방 당국은 900가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불길을 주택들의 지붕과 지붕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컸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Laguna Niguel 지역에는 거대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이 지역에서는 남가주의 에디슨사에 Circuit Activity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화재가 이 작업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전해박이었습니다. 네, 백악관이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백악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이정표를 기록했다. 10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저녁 식사 식탁 주위에 100만 개의 빈 의자가 생겼고 각각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99만 5,700여 명이지만 월드오미터 등 국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102만 5천여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국가로서 우리는 이런 슬픔에 점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라며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팬데믹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숨을 잃은 100만 명의 미국인과 그들이 사랑하던 남겨진 이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각국과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이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오늘 미국에는 비극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코로나19로 100만 명이 사망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더 죽었다. 어린이 수백만 명이 고아가 됐고 수천 명이 여전히 매일 죽어가고 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음 팬데믹, 다음 변이를 막기 위해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국경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파상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임박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2일 CNN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핀란드는 나토 가입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발생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 기술 및 다른 성격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1947년 파리 평화조약과 1992년 러핀란드 관계 기반에 관한 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화상 기자회견 중 핀란드의 나토 합류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말할 것 없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확장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들의 말과 달리 유럽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800마일 상당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직접적 충돌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전이 나토와 러시아 간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충돌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나토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북한의 코로나 감염자는 35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조선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지난 12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선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짧은 기간 35만여 명이 확진됐으며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2일 하루 만에 전국 범위에서 1만 8천여 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북한 내 코로나19는 급격히 전파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매체는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발생한 한인 미용실 총기 난사 사건은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인종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텍사스와 달라스 당국은 더 이상 한인 등 아시안들이 인종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도 인종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월 12일 캐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